요약해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모든 세 과목이 기본적으로 2회독은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사실상 시험 공부는 각 과목별로 2회독 이후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회독 이후에 제가 설명드린 서브노트를 활용을 하셔서 10회독, 기본적으로 10회독을 하고 나서 출력하는 작업, 하프 모의고사를 계속 진행하시면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략하는 남자 박민우입니다. 오늘은 경영지도사 2019년도 마케팅 합격자 조성민 지도사님을 모시고 합격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도사님.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드리시죠. 저는 경영 지도사를 마케팅 분야로 따고요. 지금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략기획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마케팅이 그리고 통계가 좋아서 경영지도사를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잘 부탁드립니다. 지도사님, 그 2019년도 이제 동차로 마케팅을 합격하셨는데, 2차 마케팅 시험 당시 기억을 좀 이제 수험생들에게 공유를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독서실에서 거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한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쭉 공부를 하는 일정이었었던 것 같고, 뭐 가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PC방 가서 놀기도 하고 친구 만나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저 나름대로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는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투자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2차 마케팅 시험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출근을 9시 기준이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한 5시 반에 기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세수를 간단하게 하고 아침밥을 간단하게 먹으면서 6시부터 8시까지 시험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2시간, 그래서 퇴근은 보통 이제 8시, 9시 이후에 가능한데, 그 이후에 집에 도착해서 한 11시부터 1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시험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는 이제 4시간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주말에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저는 이제 도서관에 가서 9시 도서관 제일 빨리 가서 문을 시작했고, 많이 할 때는 오전 9시에 가서 저녁 10시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말을 좀 잘 활용하면은 마케팅 동차 합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시험에 있어가지고 입력보다는 출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출력을 잘하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법이라고 해서 약간 노래로 하든가 또는 뭔가 말장난 같은 걸 많이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 강사분, 이선희 강사분의 이야기로 따르면 어떤 뭐 앞글자를 두 문자를 따서 외운다든지 또는 어떤 암기를 특화하는 그런 자기만의 비법들을 좀 고민을 해서 그렇게 암기를 하시는 게 시험장에서는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되는 많은 이론들의 앞글자를 따서 그것을 통해서 친숙한 표현이나 말장난으로 기억을 오래 하도록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죠. 워낙에 배워야 될 내용, 다뤄야 될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함축할 수 있는 그런 말장난을 통해서 암기의 능률을 올린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각 조별로 그룹 스터디를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를 독학으로 준비해서 합격한 분도 계시지만, 합격자분들의 절대 다수가 조모임이나 그룹 스터디를 통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를 출력하는 훈련을 많이 하셨고, 그
그게 시험 당일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혹시 조성민 지도사님 같은 경우도 이런 그룹 스터디를 진행을 하셨는지 아, 네. 그때 상황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스터디를 우연찮게 이제 아이파에서 누가 쪽지가 왔더라고요.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안을 받고 이제 잠실로 부랴부랴 뛰어서 나왔죠. 그래서 첫 모임을 갖고 이제 저희가 어떤 그 모임을 할 건지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합의된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매주 특정한 날에 특정한 요일에 모여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문제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변형해도 좋고 새로 뭐 출제도 좋고 어쨌든 그렇게 문제 한 세트를 가지고 실제로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자라고 저희끼리 합의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지도자님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저도 이제 큰 맥락에서는 동일한 세트를 정하고 문제풀이를 했는데 시험 당일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목별로 총 6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30점짜리 문제가 2개가 나올 거고 10점짜리가 4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총 6개가 나올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하프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30점짜리 한 문제, 10점짜리 2문제, 그래서 총 6개의 문항수를 절반으로 쪼갠 3문제씩 매일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별로 정해온 그 3가지 문제를 각각 조원들이 풀어보는 형식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출력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게 시험 당일날 몸에 체화가 됐기 때문에 시험 당일에도 오히려 평상시에 공부했던 그 연습 문제보다 오히려 더 편하게 그리고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조모임을 통한 사전에 출력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많이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공부했었던 거를 표출할, 표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스터디 모임을 같이 하게 되면 그런 어떤 경쟁의식 그리고 어떤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조금 함축돼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기 때문에 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경영지도사 2차 논술 시험에 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꿀팁 중에 하나가 서브노트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는 총 과목별로 2회독, 각 과목별로 2회독이 진행이 된 이후에 서브노트를 빨리 만들면 만들수록 회독수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 그래서 반드시 서브노트를 만들라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케팅 관리론을 성공적으로 저희가 치르기 위해서 어떠한 노하우가 있는지 우리 합격생에게 한번 그 노하우를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느꼈었던 과목에 대한 이해는 실제로 이론하고 실제 문제하고 좀 괴리가 크다라는 점이 가장 문제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암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보는 것도 있었는데 가장 마케팅 관련해서 핵심적인 거는 그 얼개를 파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STP 전략이라든지 또는 포피 전략이라든지 이 각각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이 어떤 체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암기하는 작업까지 선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자, 그러면 마케팅 관리론 같은 경우에 교재는 몇 회독이나 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 수가 없어요. 오. 저는 근데 이제 아이파 교재 갖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그거는 최소한 10번은 넘었었던 것 같아요. 서브노트로 한 10번 정도는 넘었었던 것 같고 교재보다는 일단 서브노트 위주로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민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든지 또는 뭐 STP 중에서 어떤 작년 문제에 나왔었던 그런 타겟팅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하게 보고 그것들을 암기하는 작업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파 교재에서는 좀 다루어지지 않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 교재에서는 차마 다루지 못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으셨는지 어떻게 그거를 조금 메꿔서 시험에 임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추천 교재라고 해서 그 어떤 대학 교재 한 대학 교재가 있긴 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추천 교재를 보는 방법이에요. 뭐 안강호 교수님 책, 뭐 마케팅 칠판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시장조사론입니다. 사실 마케팅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선택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고 좀 난해하고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시장조사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케팅의 시장조사론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터디 그룹을 할 때 시장 조사론 파트를 제가 맡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뭐 공공 데이터든 어쨌든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SPSS를 돌려서 실제로 문제를 만드는 그런 작업까지 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해야지 이 시장 조사론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그걸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수험자 입장에서 사실 그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해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응용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응용이 가장 좋지만, 가장 베스트지만, 실제로 그냥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 정도만 해도 시장조사론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조사론 말씀하셨듯이 이해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는 모든 내용이 아직 통계적인 배경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하나하나 그 논리와 구조를 이해하게 됐을 때 암기 부담은 가장 적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해가 선행이 된다면 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적인 접근이나 그 논리를 치밀하게 파고드는 그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해하지 않고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거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 챕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게 이해를 선행을 한 후에 뒤에 과목으로 단계적으로 이해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꼼꼼하게 논리를 이해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독수를 늘린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자라는 접근 방법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고급 통계 파트 있잖아요. 그 부분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파트는 사실 다들 등한시하거든요. 안 나올 것이다라고 등한시하는데 저는 2020년, 2021년 뭐 앞으로 이제 수험을 준비하시다 보면 이 파트가 분명히 언젠가는 나올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족집게 과외식으로 어떤 부분이 나올 거다,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미리 단정을 짓지 말고 모든 과목을 공부하되 고급 통계 과목에서도 충분히 시험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커버하도록 노력하라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 행동론 과목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부담이 됐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실 암기를 못하고 이해를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소비자 행동론이나 마케팅 관리론에서의 논리 구조가 워낙에 친숙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공부를 했었고 소비자 행동론 같은 경우는 워낙에 학자도 많이 나오고 이론도 많다 보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도대체 이 방대한 거를 내가 커버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회독수를 늘릴수록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고 구조화된 사고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공부량을 많이 투자를 했던 과목인 것 같습니다. 조정민 지도사님께서는 이 소비자 행동론을 어떻게 조금 준비를 하셨는지 조금 공유를 해주시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암기법이라는 것을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마케팅 관리론뿐만 아니라 소비자 행동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암기법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사실 학자들이 마케팅 관리론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비슷비슷한데 그 부분이 조금 학자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암기하는 데 가장 애를 먹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암기법을 좀 사용해달라.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지도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력이 된다면 그런 암기법 같은 것도 공유를 가끔은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약속하시죠. 암기법 공유하시겠습니까? 언젠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언 이외에 수험생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제가 2018년도 공부했던 당시를 좀 떠올려 보면은 이게 사실 굉장히 좀 힘들고 험난한 길이었다. 결코 만만한 수험 기간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2019년도 이제 수험 당시에 조성민 조사님이 겪었던 그 일상이나 그런 걸 좀 돌이켜 봤을 때 좀 35기 2020년도에 합격하실 예비 35기 지도사님들께 좀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지 조금 한번 조언을 주시죠. 그냥 뭐 좋은 자격증이다라는 것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이제 좀 이슈였던 독립법이 통과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좀 동기부여를 좀 저는 드리고 싶어요. 이런 자격증 자체가 단순히 누구한테는 시험용으로 쓰이고 누구한테는 그냥 장롱면허로 쓰이겠지만 저는 사실 올해로서는 정말 많은 인생의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뭐 합격 수기가 됐든 저처럼 어떤 법의 그런 어떤 통과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인맥 관리. 자, 2020년에 합격하실 이제 예비 35기 지도사님들께 동기부여가 될 만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많이들 보시는 합격 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독립법 통과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인데 독립법 통과도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사실 그 저희 모임하면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인간관계가 이 정도였는데 이게 180도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좋은 기회를 얻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인맥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나 어떤 이걸 취득함에 있어서 뭔가 이걸 단순히 그냥 돈으로 보지 마시고 어떤 게 변화할 수 있을지 좀 긍정적으로 좀 정성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독립법이라는 전체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고, 그리고 합격을 하게 될 시에 얻게 되는 그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이 앞으로 커리어를 쌓든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제 뭔가 사업을 시작하든 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이제 수험생들에게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수험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체력 관리를 꼭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면 이제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능하다면 좀 체력 관리를 잘 해두시고, 그리고 심적으로 지치지 않게끔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험이 너무 어렵다, 지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게 내가 시험을 합격하고 났을 때 내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본다든지, 내가 만약 이 시험에 합격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잘 될 거라는 좀 희망을 가지시고 좀 시험에 임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려야 되는 말씀인데, 저희 교양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께서 석사, 박사,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워낙에 교양지도사의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지적 수준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도 시험을 많이 응시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서 저는 이 시험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어설프게 알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차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시험에 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조성민 지도사님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수험 공부하는 노하우 외에도 기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일단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악필 부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 그리고 이거 괜찮아요라고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이제 필기를 너무 못하는데 또는 어떤 속도가 너무 느린데 그게 가능하냐 시험에 뭐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그 합격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게 결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 자체가 어쨌든 사람이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볼 정도만 되면 되지 뭐 아예 날림 이 정도만 아니면 되지 사실 논리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논리성을 기르는 방법을 더 연구하시는 게 악필을 고치시는 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된 자격증이 뭐가 있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증도 있고요. 창업부문 매니저라는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뭐 영상을 찍든 또는 어떤 그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공유를 하든 그런 방법으로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뭐 영상이나 또는 이런 것들 제가 또 코멘트 남겨드릴게요.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서브노트를 제가 과목별로 정리해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혹은 개인이 서브노트를 일일이 작성해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동차 합격을 목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블로그 전략하는 남자 박민우의 전략하다라는 블로그에서 각 과목별로 서브노트가 한 챕터당 한 페이지로 정리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활용하시고 2020년에 35기 개념지도사로 반드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아까 수험 후기를 읽어보는 게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최근에 수험 후기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키노프에 델타타임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마케팅 합격자가 계시고, 그리고 여기 제 옆자리에 계신 비버찡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키노프에서 합격 후기를 작성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앞으로 수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동기부여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스터디하면서 올려놨던 자료들이 있어요. 시장조사론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거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제가 해설까지 다 달아놨으니까 그거 한번 비교해보시고 그런 작업들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로는 수업 후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조사론 관련된 자료, 세 번째로는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보시고 어떤 부분이 나올까라고 고민을 하는 것보다 이런 추세니까 이런 것도 꼼꼼하게 공부해야지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모든 세 과목이 기본적으로 2회독은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사실상 시험 공부는 각 과목별로 2회독 이후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회독 이후에 제가 설명드린 서브노트를 활용을 하셔서 10회독, 기본적으로 10회독을 하고 나서 출력하는 작업, 하프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진행하시면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묻고 더블로 가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저는 기본에 충실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단순히 예측하거나 예단하지 말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끈기 있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모두 35기 예비 경영지도사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오케이, 좋아. 잘했어. 잘했어.